네, 셋째 주 한국부동산원 자료가 나왔는데요. 특징은 한 서너 가지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우선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으로 나누어서 볼 텐데요. 9월 셋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동향 결과 매매 가격은 0.02% 상승. 우리가 이제 소수점으로 뭐 0.02, 0.03 하니까 잘 가늠이 안 될 텐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주간 단위로 한 0.5% 정도 등락이 있을 때 우리는 유의미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셋째 주 시장 흐름은 뭐 그렇게 큰 변동성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이 변화가 좀 더 큽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상했던 거죠. 0.09%에서 0.12%로 서울은 상승폭이 컸어요. 그러니까 9.7 대책 이후에 서울의 상승폭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라는 점을 알 수 있고, 수도권은 역시 서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광역생활권이죠.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북이 뭐 0.06 비교적 많이 올랐죠. 순서대로 보면 울산이 0.05, 충북이 0.03, 경기도가 좀 떨어져요. 0.01%. 경기도가 떨어진 이유가 있는데요. 어쨌든 경기도는 뭐 전망과 함께 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올 가을에는 좀 본격 상승이 경기 남부와 인천을 중심으로 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 중에서 부산은 보합이고 대구는 마이너스 0.05. 그러니까 부산이 좀 주목이 돼요. 최근에 부산하고 울산이 전세 가격이 조금 바닥을 찍고 오르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었고, 울산도 좀 비슷한 모양이었거든요. 근데 반면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물량이 뭐 3,500가구로 워낙 많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구는 도시는 250만 큰 데 비해서 좀 반등하는 그런 속도나 폭은 조금 느리게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전세 가격도 함께 중요하죠. 전세는 매매의 선행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은 상당히 선후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세 지표를 먼저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전세 가격은 전반적으로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보합세를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도 뭐 지난주에는 약간 전세 가격이 부산, 울산 중심으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뭐 전체적으로는 상승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보합세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특징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성동구, 마포구 이런 곳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0.27%에서 0.41%로 뭐 직전 대비해서 상승폭이 좀 비교적 커졌고요. 두 번째는 마포구입니다. 0.17%에서 0.28% 이렇게 좀 올랐습니다. 양천구가 상승폭이 확대된 게 이번 주에 좀 눈에 띄는데요. 0.1%에서 0.19%로 좀 확대되면서 서울 전체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볼 수 있습니다. 양천구를 제외하고는 아마도 한강 벨트 지역 중에서 비규제 지역이 집값이 좀 올랐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규제 지역인 이제 강남 상구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가 0.15%에서 0.12%, 그러니까 상승폭이 좀 둔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서초구는 0.14%에서 0.17%, 송파구는 0.14%에서 0.19% 이렇게 상승을 했고, 강동구가 조금 상승이 주목이 되는군요. 0.10%에서 0.14%로 좀 확대됐습니다. 용산구는 0.14%에서 0.12%로 오름폭이 좀 둔화됐습니다. 어쨌든 특징은 강남 3구 중에서도 서초와 송파는 올랐고, 그리고 강남구와 용산구는 상승폭이 좀 축소됐다,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9월 들어서 9.7 대책 이후에도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매매가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수도권은 좀 혼조세죠. 그러나 과천이나 분당 그리고 판교 지역의 상승세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강 벨트 중심으로 비규제 지역이 올랐다는 것은 일종의 풍선 효과가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이제
지방으로까지 언제 확산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봄쯤에는 뭐 지방으로 확산세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상승 패턴을 보면 서울, 강남과 용산이 오르면 이제 결국은 마포라든지 여의도, 목동, 그리고 금광구, 노도강 여기까지 오르고 난 뒤에 결국 경기 남부, 수용성이죠. 수원, 용인, 성남. 요즘은 이제 화성동탄이 뜨고 있으니까 이들 지역으로 확산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경기 남부에 의해서 보통 인천이 경기 남부보다 약간 뒤쳐져서 상승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평택이 주목이 됩니다. 평택과 고양시가 언제 오르는가, 이게 사실은 우리 와고TV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 주목되는 변수로 보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평택과 고양시, 파주 뭐 이런 데가 오르면 결국 이제는 천안, 아산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도까지 춘천, 원주 이렇게 상승세가 나타나고요. 결국 쭉 내려가면 세종과 대전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번엔 조금 예외가 있었죠. 왜냐하면 세종시가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먼저 오르는 바람에 세종시는 이제 바닥으로 확실히 찍고 올랐어요. 과거에는 대전이 움직여야 세종이 움직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세종시에 수요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세종시가 움직이면 대전이 움직이는 그런 역전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결국 대전이 움직이면 광주, 대구, 부산, 울산인데 최근의 특징은 남하하는 그런 흐름이 약간 바뀌어요. 그러니까 부산이나 울산 이런 것들이, 대구가 이제 공급 과잉의 문제가 있고 광주와 부산이 회복이 좀 더 빠를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아무래도 실소유자의 관심세는 주간 단위의 앞으로 시장 흐름이 어떻게 지금 변화하고 있고 전개될 것인가, 그리고 그 특징은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시장 흐름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전세 보증 이제 강화로 인해서, 그러니까 대출금도 이제 2억 원 이하, 3억에서 2억 원으로 줄어들었잖아요. 여기다가 전세 보증을 정부가 현재 90%에서 70 내지 80%로 보증 한도를 강화한다. 이 이슈가 시장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70%로 강화를 하니까 빌라의 전세 전체의 78%가 보증 절벽에 가로막힌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허그나 HF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이 어렵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78%니까 굉장하죠. 그러니까 결국 22% 정도만 보증보험에 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특별히 시장 흐름과 관련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주택정책의 목적이 시장 안정, 그러니까 가격 안정에도 있지만 서민 주거 보호 또는 서민 주거 복지 향상, 이 목적이 동시에 달성이 돼야 되거든요. 저는 정부가 보완 대책을 좀 내놓기를 좀 바라는데요. 예를 들면 주거 바우처 제도를 꼽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계부채 때문에 또는 집주인들의 갭투자죠. 전세금을 이용한 갭투자가 성행하기 때문에 이를 막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그러나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전세 대출을 받았을 때는 금리가, 정책금리 같은 경우는 3.2%거든요. 그런데 월세로 전환했을 때는 월세 전환이율이 한 4.5에서 5% 가까이 됩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 대출을 받아서 같은 동일한 주택에 거주할 때보다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얼마나 높아졌을까요? 또 다른 통계를 보니까 30% 이상 높아졌습니다. 이거는 일본도 그렇더라고요. 도쿄도 보니까 아주 지금 비상이 걸렸어요. 뉴욕도 그렇고. 이거는 서울만의 현상은 아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려요. 34%까지 올라가거든요. 보통 우리가 소득에서 월세가 25%가 책정하다 돼 있어요. 이거 알아두시면 도움이 돼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세입자들을 위해서, 세입자들은 보통 그 한번 전세에 들어가면 3.4년 살거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4년을 살 수 있지만 실제는 3.4년을 살아요. 그리고 내 집을 가진 사람은 보통 한 11년 정도 주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거가 얼마나 정착되지 못하고 불안하다, 그런 관점에
또 이런 전세 보증 보험 가입을 뭐 80 이하 또 70%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더 불안을 가중시킨다. 또 전세 대출은 불가피한 가계 대출 있지만 저는 이걸 보완해 주는 방법은 선진국에서 주거 바우처 제도라고 그러죠. 이걸 우리말로 월세 보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영국이나 독일을 보았더니 한 50%까지 국가에서 예산으로 집주인에게 월세를 보조해 주는 걸 직접 목격을 했거든요. 우리도 거기까지는 좀 갈 길이 좀 멀긴 합니다만 주거 바우처 제도를 해주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서민 내 주거가 불안하다. 지금 어차피 전세는 오르고 있고 또 매매 가격도 서울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 서민 주거를 위한 이런 제도가 같이 보완되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da